이번에는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노석홍 특허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하신 소식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산차 및 수입차의 연비 과장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차량 연비가 정말 뜨거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연비 문제가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지난 80년대, 90년대는 마이카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보유 차량 대수의 증가 때문에 배기가스 저감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었고요. 네. 어느 정도 자동차 성숙기에 접어든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이후에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CO2 저감, 즉 연비 향상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환경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연비 부풀림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는 국산차 그리고 수입 차량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국산차로는 지금 현대차의 산타페 이륜 구동 모델과 쌍용차의 그 코란도 일부 모델의 연비가 과장되었다고 발표가 되었고요. 수입차로는 그 폭스바겐의 티구안이라든가 미니 컨트리맨 등의 4개 차종의 실제 연비가 허용 오차 범위인 5%를 초과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다른 쟁점은 국산차와 그 수입차의 사후 연비를 관리하는 정부의 그 부서가 다르다는 것도 하나의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산차의 연비는 국토교통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차의 연비는 산업자원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원화된 체계를 좀 쓰고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자동차 제조기업으로는 대기업이죠. 현대차와 쌍용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 국토부가 이제 부적합한 판정을 내린 현대자동차라든가 쌍용자동차도 그 정부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반박을 하고 그러나 내심으로는 이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에 접어들면서 그 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에 휩싸인 그 산타페에 대해서 이제 자발적인 보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어떤 보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러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그 8월 11일 그 국토교통부가 산타페의 그런 모델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소비자들이 또한 추가적으로 연비에 대해서 어떤 보상 문제를 들고 나오는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해외로 눈을 돌려봐서요. 같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의 대응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 수입차 업계는 그 기술적인 그 담당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본사 관계자들까지 나와서 지금 어떤 산업자원부의 그 판정에 대해서 그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비 과장 문제에 관한 그 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모임에 참석한 수입 차량 업계 관계자는 우리 차량에 대한 그 수입 차량에 대한 문제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도 공인 연배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공인 연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류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 검증기관과 학계에서는 측정 오차가 존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업계에서는 산업부의 그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뭐 국산 업체들은 보상을 하든 뭐 국외 업체들은 뭐 대응을 하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소비자들이 이 신용을 잃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는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관련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지불한 특허 사용료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민 특허청장이 지난 21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압둘라지즈 UAE 경제부 차관과 한 UAE 지재권 분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서 특허 정보 시스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일본 복사기 제조업체인 니코사가 3D 프린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힌 가운데 3D 프린터의 제조와 함께 활용 거점 센터를 개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특허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 주목할 만한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세 가지 화제가 나왔습니다만 네. 두 번째 이슈인 특허청과 아랍에미레이트가 특허 정보 시스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그런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뉴스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좀 이 양해각서 체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번 MOU 체결을 통해서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특허 심사 대행과 함께 정보화 시스템 구축의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네. 아랍에미레이트가 추진 중인 특허청 심사 기반 마련 사업에 우리나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청은 금년 6월부터 한국특허심사관의 현지 파견과 더불어 특허청 산하에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를 활용한 아랍에미레이트 특허 출원에 대한 실제 심사 대행을 통해 한국 특허심사 서비스를 아랍에미레이트에 유료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랍에미레이트 특허청이 우리 특허정보 시스템인 키포넷이라고 있습니다. 네. 키포넷을 사용하게 되면 원조 형태로 추진되었던 기존의 사업과 달리 수혜국 정부가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최초의 키포넷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고 다른 중동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중동에도 이른바 특허 한류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노석홍 위원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